안녕하세요. 은여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1년 5월달 B형 문제입니다. 포토샵의 환경부터 설정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게 되면 오른쪽 꼭대기에 네모난 상자가 보일 거예요. 현재 무슨 작업 환경인지를 보여주는 단추이고요. 콩 찍고 들어가면 현재는 에센셜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패널들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지웠을 때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방법 알고 계시면 좋겠죠. 시험장에 가시면 제일 먼저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눌러주게 되면 환경을 일단 맨 처음에 세팅했던 초기화 단계로 돌아가고요. CS 버전에서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런이라고 하는 패널이 보입니다. 이 친구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를 안 보이도록 패널을 감춰주도록 할게요. 3줄이 콩 찍으시게 되면 클로즈 패널이라고 닫을 수가 있겠죠. 패널의 너비도 너무 넓거나 너무 좁으면 본인이 편한 대로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 편한 대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왼쪽의 도구 상자 역시 한 줄로 길게 보거나 짧게 보거나 본인이 편한 대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줄로 짧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맨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걸로 들어가도 다 똑같은 문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화창이 뜨면 프리퍼런스 창에서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클릭하셔서 환경을 내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너럴 단추를 콩 찍으시면 맨 처음에 CC 버전에서는 웰컴이라고 하는 새로운 홈 스크린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이 창문이 좀 귀찮은 관계로 요거는 V체크를 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바꿨고요. 인터페이스에 보면 색깔을 밝게 보겠다, 어둡게 보겠다 라고 하는 색깔 환경을 설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작업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픈 다큐멘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마도 여러분들은 V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지를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따로따로 띄어서 보여드려야 돼서 오픈 다큐멘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꺼둔 상태입니다. 커서의 모양의 경우에는 브러쉬의 크기가 이만합니다, 요만합니다 라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노멀 브러쉬를 선택한 상태이고요. 노멀 브러쉬로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브러쉬의 크기가 동그랗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키보드 왼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시죠? 캡스락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노멀 브러쉬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브러쉬의 크기가 동그랗게 보이지 않고 마치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친구처럼 십자가 모양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의 캡스락 키는 꺼주고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노멀 브러쉬로 선택을 했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역시 포토샵에서 기본 단위는 픽셀 단위이지요. 점박이들 콕콕콕콕 찍혀있는 비트맵 이미지이기 때문에 픽셀 단위로 되어 있을 텐데 혹시 밀리미터나 다른 단위로 되어 있다면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실 때 배경 이미지와 색깔이 비슷하면 잘 눈에 띄지 않으니까 가이드라인의 색깔도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타이프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글꼴을 볼 때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 글꼴로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폰트 네임이 잉글리시로 되어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V체크가 되어 있다면 요거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궁서, 도둠이라고 한글로 찾을 수 있게요. 그 이외에 다른 설정을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 천천히 읽어보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저는 여기까지만 수정을 하고 OK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갈게요. 파일의 크기와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번. 사이즈는 폭을 400, 높이를 500으로 픽셀 단위로 맞춰라 라고 되어 있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라고 하셔서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 1번.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하셔서 윗스 폭을 400, 하이트 높이를 500, 레졸루션 72인치 꼭꼭 확인하시고요. 컬러 모드 RGB인지 확인하시고요. 백그라운드는 하얀색 종이 위에다가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화이트라고 만드셔서
create. 작업하실 때에 소스를 불러와야 될 텐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창을 따로따로 뜨도록 세팅을 처음에 프리퍼런스에서 해놓은 상태이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빈 공간이 안 남아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불러오겠습니다. 오픈이라고 하시게 되면 파일 불러올 수 있어요. 저는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부르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라는 방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들을 다 모아놨을 거예요. 자, 2급의 1번 불러와서 배경으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부터 비교를 좀 해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이미지의 사이즈가 저희는 폭을 400에 500짜리로 마련해 놨는데 좀 커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폭을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만약에 높이를 500으로 맞춘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폭이 400보다 작은 걸로 쪼그라들었죠. 남는 건 잘리니까 괜찮은데 모자라는 건 늘리려면 픽셀이 깨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게 가지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폭을 400으로 맞춰서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데리고 올게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 레이어의 이름이 자동으로 레이어 1, 2, 3 하고 쌓이게 될 겁니다. 레이어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덜 헷갈리지만 레이어가 많이 쌓이게 될수록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겠죠.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에 1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2-1 이름을 의미로 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바꾸는 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본인이 보기 편하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안 바꿨다 하더라도 점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복제를 하셔라 라고 하는 게 문제로군요. 오이를 하나 복제해서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친구는 맨 마지막에 있던 이 친구가 복사돼서 붙여진 것 같죠? 선택하겠습니다. 빠르게 퀵 셀렉션 누르셔서 이 친구를요 라고 문지르르 하시게 되면 오이 한 조각이 선택이 됐을 거고요. 복사하실 때 우리 단축키 좀 사용할까요? 복사를 할 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라고 누르게 되면 이미지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선택한 친구를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친구는 오이를 복사한 거니까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복제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크기나 위치를 자유롭게 변형해 주겠다는 컨트롤 T입니다. 이 친구도 많이 쓰니까 외워둘까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가장자리에 바운딩 박스 뜬 거 보이시죠?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CC 버전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이 친구 Shift를 눌러야만 비율이 깨지지 않았는데 CC 버전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Shift를 누르지 않아도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조절점에다 정확히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크기 조절하는 친구가 되는 거고요. 점에다 정확히 되지 않고 가장자리에다가 비스듬하게 되시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꼬부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꼬부라진 아이들은 방향을 돌려주겠다라는 뜻이 돼요. 하지만 한 바퀴 빙그르르 돌려주게 되면 이 친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문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한 바퀴 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가로 방향으로 반사시켜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원하는 위치에 적당히 배치해 놓으시고요.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합니다. 쉐이프의 경우에는 모양새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커스텀 쉐입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모양을 선택하겠습니다. 쉐이프 꾹 누르고 계시면 렉탱글, 라운디드 렉탱글, 일립스 어쩌고 저쩌고 맨 끝자락에 커스텀 쉐입이 있을 겁니다. 사용자 지정 모양이고요. 모양을 선택하실 때에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는 게 좋겠죠. 쉐이프, 색깔이 눈에 보여야 될 겁니다. 필, 하지만 가장자리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어서 스트로크는 짝대기. 가지고 있는 쉐이프에서 이렇게 찾아다 넣어야겠죠. 혹시 지금 작업을 하실 때마다 이 위쪽에 옵션 창이 뜨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CS 버전에서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CS 버전에서는 항상 이 위쪽에 옵션이 떠 있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밑으로 쪼로록 내려갔을 적에 이렇게 옵션즈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는 옵션 창이 사라지죠.
윈도우에서 옵션즈를 켜두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옵션들을 세팅을 했고요. 모양들도 마찬가지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모양이 자동으로 쭉 들어가 있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다양한 다른 모양들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쉐이프들을 꺼내서 쓸 일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이 친구가 눈에 보여야 될 텐데, 만약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얘를 불러내는 방법,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셔서 쉐이프 모양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자, 이렇게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추가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3줄이 누르게 되면 가지고 있는 예전 버전의 이미지들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레거시 쉐입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 친구를 콩 찍어주게 되면 이렇게 레거시 쉐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예전 CC 버전, 이전 버전에서는 가지고 있는 그 쉐입들이 한꺼번에 몽땅 다 쫙 보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는 따로따로 아이들이 그룹져서 보입니다. 얘를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한꺼번에 합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시험 시간에 요거를 다 합치는 작업을 하려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시험 시간에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아이들 찾으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친구는 꽃 모양과 그리고 나뭇잎 모양이죠.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레거시 쉐이프에서 나뭇잎이나 꽃잎은 자연에 해당되겠죠. 네이처라는 곳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이름을 보시고 대략 어디에 있을 것 같다라고 유추하셔서 찾으시면 거의 10중 8구 맞을 거예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당기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으니까 참고하셔서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Shift는 다 그려진 다음에 나중에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쉐이프를 만드시고 나면 레이어 창에 새로운 레이어가 짠 하고 만들어지지요. 색깔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과 자동으로 들어간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레이어 창문에 썸네일, 미리 보기 요 창문을 썸네일이라고 해요.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맞춰주면 되죠. 레이어의 효과도 같이 넣어줄게요. 레이어의 스타일 효과는 레이어 창문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FX라고 되어 있는 게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넣어주는 친구예요. 콩 찍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너 글로우 찾아다 넣으시면 되겠죠. 문제가 CC 버전보다는 CS 버전 시절에 있던 옵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었을 때 출력 형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빛이 비추는 방향이라든지 그림자의 거리감이라든지 뿌옇기의 정도, 이런 것들이 좀 달라 보인다면 웬만하면 출력된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즈를 조절하시거나 방향을 그리고 투명도를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또 다른 나뭇잎 레이어도 찾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을 작업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위쪽에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색깔도 넣으면서 할 겁니다. 스트로크는 없고요. 모양새 찾으시면 되겠죠. 콩 찍으셔서 나뭇잎을 찾으시고요. 클릭 드래그 할 적에 왼손으로 Shif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문제에서 보니 색깔이 낙엽의 경우에는 두 개로 주어졌군요. 두 가지로 주어지는 경우는 개체가 두 개이거나 그라디언트를 적용했을 때입니다. 보아하니 색깔은 단색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체가 두 개인 거겠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배치된 걸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레이어 스타일 똑같이 그림자 주고 난 다음에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복사할 때 단축키 기억하시죠? 컨트롤 J 누르셔서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모양을 바꾸실 때 컨트롤 T 눌러서 모양을 바꿉니다. 컨트롤 T.
글씨를 넣어 보도록 할까요? 타이프 툴 누르시게 되면 글씨를 쓸 수 있겠고요. 글꼴을 먼저 지정을 하시고 크기, 색깔을 넣으신 다음에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글씨를 쓰고 나중에 잊지 않고 글꼴, 크기, 색깔 바꿔주셔도 됩니다. 일단 타이핑 먼저 해볼게요. 글씨를 다 쓰고 나면 키보드의 엔터키를 치셔서 줄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있는 엔터키를 치셔서 그만 쓰겠다라고 글자 작업을 끝내주셔도 되겠죠. 글꼴 맞추겠습니다. 에리얼의 볼드. 글자 크기도 볼까요? 색깔에 대한 언급은 따로 나와져 있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여기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하는 효과의 색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군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색상을 보아하니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과는 달라 보이죠? 그렇다면 그 색깔을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첫 번째 색깔과 두 번째 색깔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이라면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물감 색깔을 더블 클릭하시고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넣으시고 난 다음에 그 스타일을 현재는 리플렉트로 제가 되어 있네요. 리니어로 바꾸시게 되면 색상이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쭉 들어가게 될 거고요. 앵글값, 각도가 중요하지요. 지금 문제지에서는 아래쪽이 짙은 색깔, 위쪽이 옅은 색깔인데 우리는 오른쪽이 짙은 색깔, 왼쪽이 옅은 색깔이로군요. 앵글 각도를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스트로크라고 선택을 하셔서 그 선의 두께값 1픽셀이고요. 색깔은 이라고 찍으셔서 번호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지시사항에서는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빼먹은 건 없는데 모양이 좀 달라 보이는 건 위쪽으로 이렇게 배가 볼록하기 때문이에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는지, 도구는 타이프 도구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끝자락에 보시면 이렇게 휘어주는 웹 텍스트라고 하는 옵션이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구겨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아무런 스타일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쭉 뻗어 있는 형태이고요. 아크 어퍼라고 하는 친구 위쪽으로 이렇게 배가 볼록해지는군요. 그 볼록한 정도는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셔서 위치를 좀 수정하시고요. 전체적인 배치들을 좀 맞추셔서 마무리 지어 주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포맷이 두 가지가 있군요. 400에 500짜리는 JPG 그리고 40에 50짜리는 PSD라고 서로 다르게 하나의 파일을 두 개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이미지가 큰 상태이니까 큰 상태로 JPG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 주셔야 되겠죠? 문서 안에 GTQ 안에다 저장할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저희가 준 거에 불만이 없지만 파일의 형식이 PSD라고 되어 있군요. 얘를 JPG라고 바꿔줄게요. 오케이 저장하시고 나면 얘가 물어볼 거예요. 알겠다라고 제대로 저장하시면 JPG는 끝나고요.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주는 작업 잊지 말으셔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이렇게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셔서 오케이 하시게 되면 파일을 Save As라고 하셔서 다른 곳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을 문서 안에 GTQ 안에 저장하겠다.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줬던 그 이름이 불만이 없고 포맷도 PSD라고 하는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겠다. 오케이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사이즈는 똑같죠. 400에 500짜리로군요. 새로 하나 만들까요? 파일, 뉴. 파일의 이름 주십시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번이죠.
사이즈는 400에 500 똑같고요. 그리고 레졸루션 72인지 꼭꼭꼭 확인하신 다음에 크레이트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액자를 넣는 문제가 나올 텐데요. 그 액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시험장에 자 가지고 가실 거죠? 시험장에서 이렇게 자로 쭉쭉 갖다 대시고 어느 정도 거리를 띄어야 될지를 유추하신 다음에 그만큼의 거리를 가이드라인으로 뽑아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으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하겠네요. 보여주세요 뷰 메뉴를 클릭하셔서 룰러스를 켜주시게 되면 눈금자가 나올 거고요. 손바닥 도구 2번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맞추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액자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를 불러올게요. 이미지 안에 모여있는 것들 중에서 2급의 2번이 바로 액자가 되겠네요. 2급의 2번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사이즈 좀 맞춰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으로 맞췄더니 하이트 조금 모자라죠. 하이트를 500으로 맞췄더니 폭이 조금 남습니다. 남는 건 잘 이워도 되니까 이렇게 데리고 오도록 하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정리하고 갈게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2급에 2번에서 불러왔으니 2-2라고 임의로 주겠습니다. 이 친구를 액자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필요하겠네요.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단축키 기억하고 계시죠? 복사하는 건 컨트롤 J였습니다. 이름도 액자라고 알아보기 편하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액자라고 맞춰주면 되겠고요. 액자로 써먹을 친구는 필터를 줘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군요. 필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보일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패치워크라고 하는 필터를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모양 비슷한지 확인하시고 OK 하시게 되면 패치워크 효과가 들어가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네모난 부분을 빼주셔야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돼서 보일 거예요. 간격을 보아하니 대략 한 50 정도 떨어져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에서 50 정도가 떨어진 눈금자 꾹 눌러서 나타나는 이 가이드라인이요. 50 정도 떨어진 위치에다가 선을 갖다가 놓으시면 되겠고요. 가이드라인으로 뽑았던 이 위치만큼을 여러분들께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지우시면 되겠죠. 네모나게 선택합니다 라고 렉탱글러 맞기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가이드라인 뽑았기 때문에 대략 잡아도 범위가 정확하게 잡힐 거고요. 자, 요만큼의 범위를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모서리가 살짝쿵 둥그러진 거 보이시죠? 우리 건 지금 모서리가 너무 뾰족해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모서리를 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거 셀렉트 메뉴 클릭하시고요. 수정해서 쓸 겁니다. Modify. 어떻게 해요? 스무스하게요. 뿅 찍으시게 되면 얼마만큼 모서리를 깎아드릴까요? 라고 레디어스 값을 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가 조금 다듬어졌으면 5, 조금 더 많이 다듬어졌는 걸 10, 대략 숫자를 넓혀가면서 조정을 해보세요. 오케이. 자, 모서리가 동글동글 다듬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눌러서 지우게 되면 밑에 깔려있는 깔끔한 이미지가 보이고요. 문제에서는 안쪽에 테두리도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에디트에 가셔서 스트로크 선을 주겠습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두께값과 색깔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테두리의 두께는 5픽셀이고요. 색깔 콩 찍으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로서 드랍 섀도우를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액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FX 효과를 주시면 되겠죠. FX 단추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서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친구가 보입니다. 적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의 거리와 방향이 보일 텐데 출력된 형태와 방향이라든지 거리값이 다르다면 꼭 옵션을 바꿔주시기를 권합니다. OK 단추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더 이상은 선택력이 반짝거릴 필요가 없죠.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컨트롤 D. 가이드라인도 뽑아놨으니 이제 얘는 액자 만든 다음엔 필요가 없죠.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 나머지 이미지들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3번을 불러올게요. 범위를 잡아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고요. 선택하실 때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잘 보이고 있죠.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때는 여러분의 키보드 엔터키 옆에 있는 열려라 대가로, 닫혀라 대가로가 보일 겁니다. 대가로를 왔다 갔다 눌러보시면 작아지고 커지고 하는 게 브러쉬의 크기 보면서 가늠할 수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거고요. 적당한 크기로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보정해 주세요. 녹색 계열로 라고 되어 있군요. 호박 부분만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색깔을 바꿔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셔서 두 번째 줄에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가시게 되면 색상을 이리저리 휴 값을 왔다 갔다 슬라이드 단축 이용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되면 레이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뀌게 되는 건 좋지만 나중에 원상복구 시켜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하나 권하자면 레이어 자체에서도 이 효과를 주면서 색깔 바꾸는 친구가 있어요. 레이어 자체에서도 색깔을 바꿔주는 어저스트먼트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얘를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도 휴, 세처레이션 똑같이 있죠. 슬라이드 막대기 눌러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건 같을 거고요. 자, 이 친구의 경우에는 레이어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레이어에 눈을 감기시게 되면 원래 있던 호박의 색깔을 그대로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편한 대로 작업을 하세요. 레이어를 이용해서 색깔을 바꾸셔도 되고 그냥 이미지에 어저스트, 휴, 세처레이션 가셔도 같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할게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2급의 3번 이미지에 대해서 레이어 효과 드랍 섀도우 2급의 4번 데리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4번 말머리를 잘 선택해서 데리고 오면 되겠네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문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거고요. 2급의 4번에서 불러왔습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보아하니 액자보다 말의 머리가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죠? 그렇다면 이 레이어의 순서도 거기에 맞춰서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액자보다 아래쪽에 보내겠습니다. 2급의 4번도 레이어 효과 줄까요? 아우터 글로우 글씨 써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타이프 2 누르시고요. 일단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 글씨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요걸 가운데에다가 맞춰주도록 할까요? 옵션 창에서 글자 너희들은 이라고 블럭 잡으셔서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꼴 맞추도록 할게요. 지시사항에 있는 내용들은 다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꾸겨주는 거는 언급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웹텍스트 이용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혹시 효과 중에 빠진 게 없는지 찬찬히 확인하셔서 마무리가 잘 됐다면 파일을 세이브하도록 하죠. 파일, 세이브. 경로를 정하셔야 되겠죠. 문서 안에 GTQ 방안에다 넣을 거다. 파일의 이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로 수정한다고 했으니까 JPG 찾으셔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줄여진 사이즈로 PSD 저장해라 라고 했으니 이미지 줄이는 거 잊지 마세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 세이브 에즈 하셔서 경로와 이름 그리고 얘를 포맷 PSD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달라지죠. 600에 400짜리로 바뀌었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어 볼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1, 2, 3, 4, 5, 6, 7, 8 여러분의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윗수는 600입니다. 하이트는 400으로 용지 사이즈가 달라졌네요. 단위 꼭꼭 픽셀인지 확인하시고 레졸루션 72인지 확인하셔서 만들어주세요. 그레이트.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배경 색깔 물감 짠으로 갈까요? 포어그라운드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주겠습니다. 그 색상을 전체적으로 칠해줘야 되겠죠.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채워주겠습니다. 필이라는 게 있고요. 뭘로 채워요? 정경색으로 채워요 라고 포어그라운드 OK. 2급에 5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는 여러분의 폴더 안에 있죠. 이미지들을 모아놨습니다. 사이즈를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으로 맞췄더니 높이가 모자라는군요. 높이를 400으로 맞췄더니 폭이 좀 남습니다. 남는 건 잘려도 되니까 이렇게 모자라지 않도록 데리고 올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려다 놓을 겁니다. 필터를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앵글드, 스트로크,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보이죠? 첫 번째에 있는 필터 갤러리는 좀 전에 썼던 필터를 반복적으로 쓸 때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가 앞서서 썼던 필터와 지금 쓰려는 필터는 다르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걸 고를 수 있는 세 번째 필터를 선택하셔서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아서 앵글드 스트로크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단추 눌러서 필터는 적용을 했는데 마스크를 씌워라 라고 하는 문제가 추가가 되어 있네요. 마스크는 요즘에 우리가 쓰고 다니는 마스크죠. 그 친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지에서도 뭔가를 가려주는 기능을 하겠군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친구 얘가 레이어 마스크고요. 콩 찍었을 때 이렇게 하얀색 마스크를 씌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친구의 경우에는 하얀색 마스크를 적용했기 때문에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네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가려줘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로 방향이면 이렇게 옆으로 채워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세로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채워주는 걸 얘기할 텐데 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자연스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부드럽게 그라디언트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마스크의 경우에는 흰색과 검정색 마스크 두 가지로만 대비가 돼야 보이고 안 보이고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색깔이 다른 색이 들어있다면 색깔 너는 이라고 클릭하셔서 색상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요 자동차는 보여야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요 노란색 황금 들판은 좀 가려졌으면 좋겠군요.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친구 하얀색부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까맣게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쭉 당겨 주시게 되면 마스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씌워지면서 색깔이 가려지죠. 2급의 6번 데리고 올까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서 그릇을 통째로 데리고 올게요. 레이어의 이름들을 좀 정리하고 갈까요? 2급의 5번이었고요. 방금 갖고 온 친구는 2급의 6번이죠.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점 생기면 드래그 하시게 될 때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프트를 눌러버리면 비율이 깨지게 되는군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까요? 드랍 섀도우 레이어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요. FX 효과 줄 겁니다 라고 지정을 하셔야 이렇게 그림자 방향과
거리값 비교를 해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2급의 7번 갑니다. 이미지들은 다 배치했고요. 쉐이프들을 넣어보도록 할까요? 쉐이프는 커스텀 쉐입이라고 선택하셔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색깔을 넣으면서 할 겁니다. 필, 선들은 없고요. 스트로크, 가지고 있는 쉐입에서 찾아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들 찬찬히 보시고 자연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브젝트에 있을 것인지 한번 쭉 찾아보세요. 글씨 작업을 해서 마무리해 볼까요? 타입부트 누르시고요. 위치는 여기라고 클릭하셔서 쓰시면 되겠죠. 글꼴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지시되어 있는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글자에다가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단어별로 크기와 색깔을 다르게 지정을 해준 거겠네요.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을 따로 잡으셔서 크기를 서로 다르게 맞춰 줄게요. 색상 또한 따로따로 맞춰야 되겠죠? 지시사항이 빠진 게 없는지 쭉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레이어의 순서도 틀어진 게 없는지 확인하고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저장 두 가지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큰 이미지는 600에 400 JPG, 작은 이미지는 60에 40 PSD.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경로, 내 문서에 GTK 방안에다 저장을 할 겁니다. 큰 이미지는 JPG라고 했으니까 JPG를 찾으셔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서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Save As 어디다가요? 경로와 이름 맞는지 포맷까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마무리가 됐네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1, 2, 3, 4, 5, 6, 7, 8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4번 문제이고요. 용지 사이즈 변함 없고요. 그리고 레졸루션 72인치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크리에이트 만들어 줄게요. 이미지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이미지 안에 모여있죠? 2급의 9번 불러오겠습니다. 사이즈가 맞는지 이미지 비교부터 해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요 라고 했더니 높이도 400 딱 떨어지네요. 오케이 눌러서 그대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동도구로 끌어다 놓을게요. 레이어의 이름 맞춰 주시고요. 필터 주겠습니다.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죠. 천천히 아티스틱부터 찾을게요. 페인트, 덥스.
2급의 10번 이미지를 천천히 잘라서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지르셔서 원하는 꽃만 선택하시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쭉 배치합니다.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 조절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크기를 적당히 배치하시고요. 대략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눈금자를 꺼내 놓으시면 비교가 편하겠네요.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를 켜주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니까요. 간격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200원짜리, 200원짜리. 각각의 레이어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대로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다면 두 가지의 기능을 모두 다 넣어야 되겠죠. 아우터 글로우와 베벨 앤 엠보스 둘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쉐이프 모양 안에다가 가둬놓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이 꽃 모양으로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크기만 좀 얼추 비슷하게 줄여서 데리고 와서 쉐이프를 이용해서 클리핑 마스크 잘라주는 작업을 따로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우리 종이보다 좀 작게 줄여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요. 레이어 이름 맞추겠습니다. 2급의 12번이었습니다. 크기가 좀 많이 작아 보이네요.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문제지와 비슷한 정도의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고요. 필터, 텍스처라이저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텍스처 그룹에 보시면 제일 끝자락에 텍스처라이저가 있군요. 적용을 하겠습니다. 2급의 13번 불러오기 전에 쉐이프로 먼저 클리핑 작업을 해주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어요. 필,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모양을 찬찬히 찾아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클리핑 마스크로 작업을 하실 때에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카레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배치가 돼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모양대로 잘리우게 되겠죠. 모양을 만든 김에 쉐이프에 대한 지시사항을 다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레이어의 스타일, 모양 자체에다가 적용하는 거죠.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하셔서 선을 주겠습니다. 스트로크. 작업이 끝나면 항상 새로운 작업을 하기 전에는 가장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그 위쪽에 레이어가 쌓이게 됩니다. 아래쪽에 낀 가지지 않도록 위쪽으로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급의 13번 불러올게요. 나머지 쉐이프들을 좀 새겨보도록 할까요? 발바닥 모양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 레이어 만드는지 색깔이 있는지 그리고 원하는 모양을 찬찬히 찾으세요.
지정된 색깔의 경우에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퍼시티 불투명도가 지정되어 있군요. 색깔을 반투명하게 지정할 건가 봐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오퍼시티를 수정할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투명도 조정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문자 작업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 쓸 수 있죠. 웹텍스트로 글자를 꾸겨 주실 때 그 값을 밴드값 왔다 갔다 조절하셔서 방향과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 주세요. 배치와 효과 빼먹기 없다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 문서 안에 GTK 안에 저장되는지 확인하시고요.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로 저장을 할 거고요. 작게 축소해서 저장을 할 때에는 PSD로 저장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2021년 5월달 B형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음 달을 열공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